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왜 빠지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려고 방송 드렸고요. 오늘 코스피가 진짜 2주 만에 거의 뭐 100포인트 이상이 빠졌어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2600 기준으로 2주 만에 200포인트가 빠졌다라는 거는 진짜 코로나 사태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사실 체감상 코로나 때보다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코로나 때는 당연히 뭔가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됨에 따라 당연히 지수 하락이 있겠다 했는데 지금 뭔가 완화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미국 증시 오르는데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마 많이 지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르고 내가 이거를 견디는 거랑 알고 견디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인이 물가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추석 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국채 금리 인상,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결국엔 금리 인상하고 통합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유가 상승. 유가가 계속 5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5, 6개월째. 그러니까 거의 1,800원대 아래로는 제가 지금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1,700원대가 있는데 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유가 상승은 사실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제일 영향 많이 미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다섯 번째, 파월 의장 발언.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진짜 얄밉고요. 뭔가 자꾸 여지 금리 인상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거면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자꾸 할까 말까 여지 주니까 이 불안정한 사태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 그리고 반대로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데 이거 자꾸 너무 이렇게 해다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 인상 뭐 올릴 것이다 해놓고 막상 그때 가면은 또 안 올려요. 근데 이미 떨어진 주식이 복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왜냐면 또 그런 얘기를 여지를 남겨두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유가 상승 부분은 우리가 2010년 때부터 이 셰일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셰일 혁명.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원유 최대 원유 생산국이었어요, 원래. 생산국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하고 겹치면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코로나 딱 시점에 원유 생산량이 어 2020년 1월 그 코로나 시점쯤에 1,300만 배럴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정도예요. 근데 2021년 한창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는 1,100만 배럴로 200만 배럴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유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 생산해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값이 싸지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어떤 게 많아져요? 수요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 공급보다.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례하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가게끔 맞춰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버리니까 원유값이 당연히 상승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지금 막 진짜 뭐 한 2,000원 가고 이러면은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돈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유가도 달러 부분 기준으로 우리 그 국내에도 이제 금액 책정을 책정하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모르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도 주식 시장의 원인이 되지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근데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우리가 항상 소비자 물가지 CPI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 나가는, 이게 물가가 굉장히 이 물건이 잘 나가는 거와
잘 안 나가는 걸로 아마 나눠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이 있는데, 이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뭐 어떤 게 변해요?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게 적금 들 때, 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식 모르는 사람도 금리 인상하면 좋은 거 적금 올라가. 근데 대출이자는 이 고정금리가 아니에요. 적금은 고정금리가 있거든요. 요새는 되게 적지만 대출은 무조건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변동금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막 최근에 지인 같은 경우 대출한 사람들 보면은 막 1.5배 더 막 올라 버렸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신에 좋은 거는 대출이 없는 사람한테는 장점일 수 있으나 물가가 상승하죠. 금액이 계속 뭔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시켜서 요거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빅스텝, 베이비스텝 막 이런 거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 하느냐에 따라서 빅스텝, 베이비스텝 이런 게 나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라고 우리가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 물가 상승도 굉장히 이 아까 유가 상승처럼 물가, 금리 이게 이거는 약간 공급과 수요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요것도 약간 요런 식으로 비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가만 계속 상승해 버리니까 금리를 같이 높여서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한전선하고 좀 서진 시스템 오늘 방송 올린 거에 설명드렸는데, 우선은 물가 상승을 왜 하는 거고 금리 인상 왜 하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우선은 돈의 가치,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원이란 가치가 있어요. 9월에 만원이란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이 갑자기 엄청 많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은 그대로 만원이지만 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물건의 가치가 달라져요. 물가가 상승하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뭐 600원을 올랐다라가 하면 20개를 못 사죠. 그러니까 이 만원의 가치가 하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요거를 조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리 인상을 이제 왜 하냐, 물가 상승이 됐는데 이 가치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락하냐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초적인 거는 이거예요. 금리 인상 시키는 거는 돈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거냐, 화폐죠. 화폐. 근데 화폐가 우리가 무한정 있을까요? 화폐에도 양이란 게 있어요. 근데 물가는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축통화국인 달러가 우리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은 달러의 양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주변 국가들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유통되는 화폐 양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초기에 이 달러가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요. 거의 1.5배 이상 수준의 달러를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양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 유통되는 화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똑같아요. 이 양. 돈도 어느 정도 일정의 양이 있어야지 똑같아지는데, 양이 엄청 많아져 버리면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량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인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이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미국이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국도 화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의 원인 통화량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물건들의 가치가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 국가, 기업, 개인은 현금으로 실물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동산하고 주식, 코인 엄청나게 강풍 많이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발생하는 게 대출이에요. 대출.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이 외국인이나 뭐 기관계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무한정하게 뭔가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개인은 유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대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금리 인상을 해서 대출을 반대로 못 받게 하는 거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출 안 받을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라는 거를 줄게 만들고 오히려 이 투자보다 적금이나 예금 쪽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죠.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 자체가 많이 안 늘어나게 돼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백날 설명해도 잘 모르면 모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가 상승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돈은 화폐의 양하고 연결되어 있고 화폐량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보통 자기 기준의 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출이나 이런 거 무조건 금융자산을 이용하죠. 금융. 근데 이 금융자산이 이율이 높아져 버리면 할 수가 없죠. 제한이 돼요. 아예 안 하진 않지만 제한이 되는 거죠. 제한이 됨으로써 반대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 가치가 훼손되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기초통화국 달러는 점점 강세로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죠. 왜냐하면 달러가 1,100원일 때 우리의 원화 가치랑 1달러에 있을 때 원화 가치랑 1,300원 올라갈 때 원화 가치는 가치 자체는 더 하락을 하는 거죠. 왜냐면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굳이 이 주식 한 주도 우리 원화로 어쨌든 간에 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본다면은. 근데 이거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뭔가 신규 접근이나 이런 거는 하시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다가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해서 다시 요런 패턴이 항상 와요. 요런 패턴 크게 보면 요런 패턴이 항상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시점에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좀 어렵게 설명드렸을 수 있고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그냥 보시면 물가 상승을 하면은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그걸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물가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화폐를 많이 찍어내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투자나 대출이나 이런 거를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가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그러니까 팩트는 달러가 약화되고 달러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고 오히려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냥 동결만 돼도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이 부분 세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 오늘 간략하게 좀 답답해서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또 방송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힘내시고요. 분명히 떨어지는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